안녕하십니까. 수젠텍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수젠텍이 또 한 번의 코로나 이슈가 지금 나오면서 좀 시원하게 또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 수젠텍을 8,080원일 때 촬영한 영상인데 이거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훨씬 더 작은 거래량만으로 지금 이 8,500원과 9,500원의 9,000원의 매물대를 뚫었다라는 건 결국은 매물대 라인이 지금 거의 얇아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에 8,500원과 9,000원 구간에 갔을 때 당시에 매수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매도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주분들한테 수젠텍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사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주 여러분들. 제가 주주분들한테 수젠텍이 당시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이슈가 절대 이거 쉽게 사그라들 수가 없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퍼졌다라는 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젠텍이 5월 중순에 들어왔었던 요놈의 거래량이 1차적인 물량의 매집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량을 매집을 했으면 결국은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단기성으로 얘가 급등의 흐름이 나오든 말든 어쨌든 간에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우리 주주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주식은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좀 재미없는 움직임을 만들어 줬었고, 실제로 여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3월달, 4월달, 5월달도 분명히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노란색 혹시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제가 신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 시원하게 상승의 흐름, 그리고 파란색이 뜨면은 이제 바로 본격적인 하락이 준비,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젠텍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뜨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 노란색 화살표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되게 힘들게 만든 거라서 제가 이제 공유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쓰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요 매물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인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도할 사람들이 어디겠어요? 바로 과거에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한 매물대 구간이다라는 거를 까먹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식은 요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노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죠. 그저께하고 오늘 왜 떴겠어요? 여기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색 라인으로 제가 표시를 하면은 핑크색의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시원시원하게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머리 위에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지금 매물대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요 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수젠텍 있잖아요. 요 매물대 라인 돌파잖아요. 지금 바로 진짜 그냥 바로 쭉쭉쭉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주주분들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제가 이 파란색의 화살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뜨면은 계속 정말 거짓말같이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파란색의 화살표는 뜨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수젠텍 이렇게 세 글자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젠텍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오면 제가 바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눌렸을 때는 또 매수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지금도 노란색과 파란색이 분명히 반복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슈가 코로나 이슈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가 얼마큼 앞으로 퍼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단기성의 이제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쫙 주가가 한번 빠질 겁니다. 이 빠지고 나서 얘가 지금이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제 생각에는 한번 급등이 나오고 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눌렸을 때 또 한번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제가 매도에 대해서 좀 급등주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요한 매물대 보이시죠? 지금 요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하냐 못하냐요. 이게 돌파를 못하면 분명히 파란색 화살표로 매도하라고 뜹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던 것만큼 지금 요 매물대를 돌파냐 못하냐가 이제 수젠텍이 공중으로 붕붕붕 날아갈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주식을 보실 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건 항상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 종목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젠텍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제가 수젠텍이 좀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좀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가 좀 터져야 됩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 바닥권에서 그 매물대를 쫙 깔아놨습니다. 근데 그 매물대를요, 드디어 이번 달에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매물대 아까 제가 9,000원 구간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요 9,000원에 이제 매물대만 돌파하면 머리 위로 생각보다 없습니다, 매물이. 그래서 제가 지금 수젠텍이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먼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딱 요 10,000원과 11,000원 구간까지만 먼저 좀 단기성으로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저희 운명은 10,000원과 11,000원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 까먹지 않으셨으면 된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